지금 거래소 화면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사실 그 숫자 전체 그림에서 보면 아주 작은 일부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 깊은 곳에서는 가격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단순한 차트 분석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가 우리한테 보내고 있는 신호를 같이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이 차트부터 같이 보시죠.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 지표인데요. 2020년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고 내리기를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그런데 거래소 안에 남아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뚜렷하게 올라온 적이 없어요. 계속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특히 최근 4달 정도의 흐름을 보면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그냥 누군가 조금씩 모으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를 이유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현물 ETF의 등장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대형 기관들이 매일 수천 개씩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 기관들은 우리처럼 단기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사면 수탁 계좌에 넣고 장기로 가져가거든요. 두 번째는 장기 보유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1년 이상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의 비중이 지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사고 싶은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팔 물건은 계속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소 잔고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누군가 시장가로 매수 버튼을 눌렀을 때 받아줄 매도 물량이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한 번에 크게 튀는 현상, 슬리피지가 심해지면서 가격이 순간적으로 확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공급 쇼크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럼 이 변화가 언제쯤 본격화될까요? 제가 주목하는 핵심 변수는 두 가지예요. 반감기 이후 공급 감소 효과, 그리고 거래소 잔고 감소 추세,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시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당일보다 반감기 이후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크게 움직여 왔어요. 채굴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실제 유통량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ETF를 통한 기관 매수 속도까지 같이 고려해보면 유통 가능한 비트코인이 극도로 줄어드는 시점이 올해 4분기에서 내년 초 사이로 좁혀지게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거래소에 물량이 워낙 없으니까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프리미엄이 붙고 장외거래 시장에서도 물량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는 거죠. 2021년 초에 우리가 어렴풋하게 경험했던 그 느낌이랑 비슷한데요. 다만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기관 자금의 규모는 그때랑 비교가 안 될 만큼 커요. 공급 쇼크가 본격화되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있는 자산으로 분류됐잖아요. 근데 공급이 극도로 제한된 자산이 되는 순간부터는 희소성 기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다시 평가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가격을 분석하는 방법도 차트 패턴 중심에서 희소성과 수급 구조 중심으로 점점 이동하게 되고 금의 시가총액을 넘본다는 이야기도 더 이상 먼 미래 얘기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시나리오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만큼은 꽤 분명하게 읽히는 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거래소 잔고 데이터는 지금 꾸준히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유통 가능한 물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이 어떤 형태로 언제 터져나올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면 단기 등락에 덜 흔들리고 더 침착하게 시장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가격이 조금 오르내릴 때마다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수급의 구조적인 흐름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